자, 그 다음에 적분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4의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f4의 값을 찾으려면은 함수 fx의 개수들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함수 fx가 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이 걸려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이 걸려 있습니다. 정적분은 한마디로 뭐야? 어떤 정해진 값이죠. 뭐 부호로 가진 넓이, 그건 기하적 의미고, 정적분 자체는 값이란 말이지, 결과가. 그러니까 이 0에서부터 2까지라는 이 정적분이 어떤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이 정적분이 어떤 값을 가질 거니까, 그 값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미지수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어요.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튀어나와야 돼. 저 a값, b값은 저 f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차함수에다가 각각의 정적분을 두 번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좌변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걸어주고, 우변에도 똑같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정적분을 걸어서 계산해주고,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또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에 동시에 걸어주시면 이렇게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좌변이 a고 우변이 b니까 요 정적분 계산해서 왼쪽, 오른쪽 걸어가지고 정리한 식이랑 밑에 두 번째 또 왼쪽, 오른쪽 식 같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A와 B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등식을 만들어주면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했을 때 함수 fx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값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 정적분이 걸려 있는 것들은 숫자로 취급한다. 그래서 값을 모르니까 미지수 취급해 준다. 그런 다음에 fx를 식을 써준 다음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각각 걸어서 처리해주면 되는 아주 전형적인 정적분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고요. 자, 11번 똑같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튀어나오는데 지금 항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뭘 찾아? f1 값을 찾아라. 그럼 이것도 역시 함수 fx를 다 개수들을 결정해 준 상태에서 1을 대입해 가지고 함수 값을 찾아줘야 돼. 자, 근데 지금 10번이랑 다른 점은 이렇게 적분적인 함수가 튀어나와있네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입하고 미분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 위끝 아래끝을 일치시켜줄 수 있는 값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얻어낼 수 있어서 그 값을 대입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죠. 2에 f 마이너스 1이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6 빼기 9인가요? 해서 이거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어떤 함수값 하나를 얻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진 행동 영역이지. 자, x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곱미분해 주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미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fx 곱미분 들어간다. 플러스 1 빼기 x의 f 프라임 x는 이 미분해 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고, 적분을 정해진 함수 상수 변수 하나 이거를 x에 관한 함수를 미분해주면 fx가 되는 거 잘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고 똑같은 거 날려주고 1 빼기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1 빼기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약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f 프라임 x는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는 f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을 뭐 해줘야 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부정적분을 취해주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요 c 값을 결정하라고 초기에 구해놨었던 f-는 8이다. f-는 마이너스 8이다. 요거를 넣어줘서 c 값을 결정해주면 되겠죠. c 값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1 대입하는 건 뭐 1도 아니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 무난한 예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함수 fx가 또 이제 식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프라임이 나와 있네.
F'X가 3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식이 주어져 있고 요 조건을 추가적으로 준 다음에 또 함수 값을 결정해라.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도 꽤 나오겠죠. 정적분은 거다 값이다 해서 이 값을 모르니까 A라고 취급해주자. 자, 그러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AX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가 a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인테그랄을 거는 건 의미가 없죠. 얘를 적분시켜 준 다음에 이 정적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 0에서부터 2까지를 걸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얘를 뭐 한번 해줘야 돼. 적분을 한번 해주자. 부정적분 끄주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수 올려준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을 걸어주자.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여기 F'E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더하기 2a 그게 있을 것이고, 여기도 F'E를 구해주면 8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 2a 더하기 c 요 두 개가 어떻다?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돼? 이거 똑같으니까 얘는 없어지면서 C 값이 얼마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겠지? 4가 된다는 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x가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x제곱 플러스 4니까 나는 아직 a를 못 찾았어. a를 구해주려면 이 식에다 뭘 걸어줘야 된다고? 정적분 0에서부터 2까지 걸어줘야 되겠지. 0부터 2까지를 딱 걸어주면 좌변은 뭘로 바뀌어? a라고 했었지? a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4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그냥 정적분 생 계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구해주는 이게 마이너스 36이 나오면서 대입해주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8x제곱 플러스 4니까 1을 딱 대입했을 때 어렵지 않게 11번 정답이 4번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정적분을 나타내는 함수 파트 문제들 지금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계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10번, 11번, 12번, 13번 정도의 문제들은 교과서 예제 수준이죠. 실제 수능 수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좀 쉬운 문제들이겠습니다. 13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서 모든 f제로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다항함수, 모든 f제로. 자, 지금 박스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곱하기 절대값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라고 되어 있습니다. f0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이제 절대값이 걸려있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 이거 뭐야? 그냥 값 아니야? 그럼 얘를 a라고 하자. 그럼 fx는 다시 썼을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절대값 a거든요. 맞죠? 그러면 a는 어쨌든 실수 아니겠어? 실수를 케이스 분류하는 건 딱 두 종류밖에 없지? 뭐 세 종류로 해야 되나? 뭐 0일 때 이렇게 할까? 실수라는 조건을 보면 이렇게 경우를 나눈다. 즉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케이스 분류하는 건 1도 아니지. 그래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지. 첫 번째, 자 a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a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a를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라고 불렀으니 여기다가 인테그랄 0부터 1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a로 바뀌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더하기 3a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을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때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f0는 얼마인 거야? 2분의 3이죠. 이때 f0는
2분의 3 하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모든 F0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찾으라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생각해주면 돼? A가 0보다 작은 거.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절대값을 풀고 나올 때 마이너스 2x 빼기 3a가 되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걸어줘서 계산하는 건 그냥 잡계산이니까 빨리 결과만 쓰겠습니다. 자,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f0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F0가 2분의 3이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F0가 4분의 3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2번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뭐야? 별거 없네. 자, 10번, 11번, 12번, 13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함수 ft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함수 ft의 극소값을 구해라. ft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찾아야 돼? 더함수를 찾아야죠. f't가 0이 되면서 and 동시에 더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야 극소점을 정할 수 있고 ft의 극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미분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적분 변수는 뭐예요? t예요. 그지? 그러면 적분에 영향을 받는 변수는 t니까 x들은 상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변수 분리를 시행해줘야 되는 구조야. 바로 미분이 안 된다고. 변수 분리 말은 되게 뭐 어려워 보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상수는 바깥으로 빼고 적분 변수만 인테그랄 안에 남겨가지고 잘 정리하라는 소리입니다. 교통정리 한번 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자, x제곱은 상수 취급받는다. 그러면 바깥으로 빼주고 dt 그 다음에 플러스 tx인데 x가 상수이다 보니까 역시 상수는 앞으로 빼주면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의 t가 되고요. tdt. 그 다음에 또 빼기 뭐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tdt. 그죠? 이렇게. 잠깐만. dt가 아니라 x네. 잠깐. 반대로 썼어요. 자, dx. 그러면 t가 상수 취급받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 t가 상수 취급받으니까 일단 똑같이 정리. 잠깐 빨리 하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x제곱 dx 플러스 t 바깥으로 빼주시고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x dx 빼기 2t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dx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 지금 현재 인테그랄에 상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변수 분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정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과의 대칭인데 우함수니까 반쪽에 2배죠. 그럼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제곱 dx가 되겠고, 그다음 플러스 얘는 봐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요 피적분 함수가 x 기함수죠. 그러면 제로로 가겠습니다. 안녕. 다 날아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이거 dx 앞에 1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 에다가 이것도 한쪽에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1 dx 이걸 적분해서 계산되죠. 자, 얘도 적분해서 계산하고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3분의 2의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이렇게 ft가 되겠습니다. 다시 ft는 이제 3차함수라는 걸 판단했는데 항상 이렇게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 버릇해야 돼. 그러면 3분의 2의 t제곱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미분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항상 관찰을 해야 돼. 함수 특성을. 그럼 t 빼기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제곱인수 0에서 튕긴다는 거고 6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얼마? 0이야. 여기 얼마? 6이야. 그러면 그지? 미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린 3차함수 비율관계 잘 알고 있으니까.
극대점, 그 다음에 교점, 극소점의 길이 b가 2대 1이죠. 그럼 이거 얼마야? 4가 되겠죠. 해서 F4 값을 구하는 거야. 따라서 F4를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64가 돼서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M이죠. FT의 극소를 찾아라.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부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 거기가 극소점의 정의고 극소를 구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적분 변수가 x인 경우에는 x만 변수가 설정되는 거니까 t값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받아서 뽑아내서 변수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 상태에서 미분을 들어간 상태에서 ft의 식을 따요. t에 관한 3차함수가 나오는데 항상 바로 여기서 미분하지 말고 이런 공통인수도 있으면 묶어 버릇해가지고 식을 예쁘게 인수정리로 쓸 수 있다면 비율관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이었어요. 그 다음 15번. 자, 15번 같은 경우는 자, 발문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야. 이거. 그럼 뭐야, 이거? 기함수 아니야? 그죠? 기함수죠. fx는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거네. 그럼 적분하면 우함수라는 거네. 그래서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함수 gx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gx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적분한 것과 같다. 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떴지.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하고 미분해야 돼. 그리고 gx의 도함수가 fx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g2가 빵이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g-4가 얼마라고? 0이야. 그리고 G2가 0이야. G'은 F이다 보니까 얘가 3차면 G는 4차라는 거 바로 판단되지. 그런데 F가 기함수였어요. 그러면 G는 우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우함수를 미분해야 점대칭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끝났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G 빼기 4는 0이고 G2는 0이야. 그리고 GX는 우함수, Y축 대칭, 개형이야. 그럼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X축과 만난 점이 딱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튕길 수도 있고 안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지? 케이스 1번. 그래프를 항상 나누는 거야. 즉,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4에서 튕기는지, 지나가는지, 마이너스 2에서 튕기는지, 지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근데 다행인 거는 대칭인 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니까, 여기 마이너스 4랑 2의 평균은 얼마지?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러면, Y축 대칭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랑 2에서 튕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럼 두 번째.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인 걸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4랑 2에서 어떻게 만날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구도가 잡혀 있어요. 즉,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또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4. 이렇게 되면은 fx가, 예쁘게 한 번에 식과 개형을 잡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fx가 아니고 gx죠?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어떤 일반적인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G2는 0이다. 그 다음에 G-4는 0이다. 그리고 G'은 F 원점 대칭인 거를 적분하면 G는 4차 함수가 되면서 우함수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대칭성과 기존의 어떤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식까지 미분하지 않고 따는 요 습관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G에서 10도 다 나온 거야. 그리고 또 뭐까지 했어? G의 극대값이 8이래. 뭐야? 0에서의 함수값이 이게 8이란 거지. 그럼 뭐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왜 나왔냐고 생각하면 GX에 일단 절편들을 지금 다 구해놨어. 맞지? 뭘 몰라?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 정하라고 8을 준 거네. 자, GX는
추가차수 모르고 A에 x 플러스 2, x 빼기 지나가니까 전부 다 1차 인수를 갖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 x 빼기니까 한꺼번에 쓸게요. x제곱 빼기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G0는 얼마? 8이다 라는 것을 구해주면, 대입해주면 A 값이 2분의 1로 딱 특정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GX식을 잡아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F4의 값이 뭐라?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건 계산 생각할게요. 그래서 답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다시. fx는 기함수였어요. 그리고 gx는 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떴어요. 근데 마이너스 4부터 x까지래. 그럼 적분을 정의된 함수를 대하는 기본 메타는 위끝, 아래끝을 일치시켜주는 대입. g 빼기 4는 0. 요거 하나 찾아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문해서 준 게 g2는 0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4는 0이고 g2는 0인가 동시에 G'이 F. 원점 대칭이니까 G는 우함수. 그치? 4차함수인데 우함수 Y축 대칭해야 돼, 여기가. 개형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랑 2를 어떻게 지날까를 그래프 개형을 나눠보면서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4랑 2만 근을 가진다고 해. 즉 튕기면 마이너스 4랑 2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함수라고 했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선대칭이 아니라 x는 0 선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마이너스 4랑 2를 지나간다. 그러면 대칭성을 위해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2랑 4도 추가적으로 획득이 된다. 그죠? 이게 대칭성의 위력이고, 이렇게 그래프를 잡아내면 식들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최고 차이수 결정하라고 극대값이 8이다 라는 것을 주면은 gx는 이렇게 식이 잡히면서 이제 f4의 값은 어쩔 수 없이 이 식에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막 계산이나 뭐 식을 세우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수능형 문제 아주 대표적인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5번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서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해라. 자, 가족권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뭐야? 정적분이 나와 있네? 그럼 뭐야? 값이라며 a라고 해. 근데 또 0부터 2까지 똑같은 게 또 나와? 근데 이거 a라고 했으니까 a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fx는 바로 그냥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풀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뭘 걸어줘야 돼? 우리가 0부터 2까지 fx dx를 a라고 부른 거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a는 계산해 줬을 때 이게 4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와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또는 4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번에서는 a를 아직까지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자, 그래서 나조건을 볼까? 나조건. 임의 두 실수 x1, x2에서 f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자, 이거는 고일 수학에서 배우는 거죠. 증가함수의 정의지, 이게. 증가함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난 놓고 기억자야. 이거를 해석 못해서 틀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역이 크면 치역도 크다.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fx가 증가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a가 뭐냐에 따라서 fx가 증가함수가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 케이스 나눠보면 되겠죠. 케이스 1번.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인가? 그치? 빼기 2x 빼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증가함수란 말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극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증가함수란 말은 f'x가 뭐라는 소리야?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fx식을 미분해주면 f'x는 이게 3x 제곱 빼기 2가 되잖아. 그럼 이퀄 0이 되는 그 x가 서로 두 개까지도 나오면서 부호가 바뀌는 게 발생해야 해. 발생하지.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번에서 정답이 결정된다 이거지. 그럼 a가 뭐야? a가 4라고 했거든.
그럼 fx는 어떻게 돼? fx는 x 세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6인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결정된 거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며. 그럼 뭐 이거는 또 미분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증감수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럼 a가 4인 것을 그대로 fx에다가 대입해주면 fx가 결정되면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0번부터 시작해서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적분적인 함수들을 봤는데 선생님 봤을 때 좀 중요한 문제, 좀 좋은 문제는 15번 요게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15번 같은 게 아주 수능 기본 그래프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따는 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 다음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면적 공식 보겠습니다. 이제 적분과 넓이, 즉 17번부터 볼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테그랄 생계산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특수하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놔야 돼요. 예를 들면 앞선 문제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차함수 같은 경우 절편이 주어져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적분 공식을 쓰면 6분의 절대값 a 편차의 세제곱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인테그랄을 직접 생 계산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적분하는 것을 부정적분을 구해서 함수값의 차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그리고 이차 함수끼리 서로 둘러싸여져 있어도 역시 절편이 주어져 있다면 이 면적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창의 개수의 편차의 절대값을 걸어주시고 6분의 공식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들이 직선을 바뀌든 이차함수를 바뀌든 하여튼 간에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공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인테그랄 생계산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 두 개를 둘러싸이면 그 최고차의 개수의 편차만 주의해서 편차의 세제곱은 똑같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이차함수의 정적분 공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적분하잖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절편부터 절편까지 쓸어버린 이 면적을 찾아라. 그럼 절대로 인테그랄을 계산하지 않고 적분 공식으로 다 뚫어내야지 저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는 구도인지 반드시 파악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3차함수까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소개할 건데 제일 많이 나온 거 두 개. 지나가고 튕길 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요 S 값은 fx의 최고차의 개수, 3차의 개수가 a일 때는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4제곱입니다. 자, 요 면적이 이렇게 계산된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잘 모르는 거. 이거 은근히 많이 쓰는 건데 절편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fx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를 s 여기를 t, 즉 s는 여기의 면적인 거야. 여기. 근데 이 절편에서부터 이 절편 사이의 편차가 뭐 l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적일 때
요 편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를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 S랑 T는 면적이 공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S 같은 경우는 자 12분의 절대값 M은 똑같고요. L 세제곱 곱하기 L 플러스 2M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12분의 절대값 A에 곱하기 편차 여기 M의 세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L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기 17, 18, 19에서 특히 17번이나 19번 같은 경우가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이어서 한번 볼게요. 17번. 양수 A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다. 그럼 보자마자 이거야. a는 양수래. 여기죠. 여기 s라고 하자. a라고 한대. a는 그러니까 암산이라고. 어떻게 된다고? 면적 공식, 그치? 6분의 최고차에서 1이고요. 편차 a 빼기 0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라지 a야. 그 다음에 곡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저거 이런 거 보면 항상 뭐 하라고? 공통인수를 묶으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묶었을 때 x 빼기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최고차에서 음수고 0에서 튕기고 a를 지나가는 구도인 거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b래. 요걸 계산할 때 인테그랄 생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식 들어간다. b는 또 12분의 최고차항수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주시고 곱하기 편차가 a죠. 이거의 몇 제곱이야? 4제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a랑 b가 서로 같다 해주시면 a가 암산으로 구해지겠죠. a는 2네요. 이게 17번에서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냥 일반 계산인 거고, 일단 19번 먼저 볼게요. 19번 같은 경우 k가 있는데 fx를, k는 양수래. fx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라고 했답니다. 그럼 일단 3차함수 그래프가 바로 절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뭐 되겠는데? 마이너스 2고 0이고 k야. 이 k가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그냥 대충 이렇게 쓴 거야. fx는.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데 gx 정의하기를 fx 더하기 절대값 fx라고 했어요. 절대값 나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간을 나누면 되는 거지. 이렇게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 fx고요. fx가 0보다 작다면 이게 뭐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야. 제로가 되겠지. 아니 그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gx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랑 0이랑 뭐 k가 분기점이 되는데요. f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은 2배로 생각하래. 그러니까 여기가 f가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이잖아. 그럼 저기를 2배 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크게 올리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올려. 0보다 작은 부분들, 이런 데들은 싹 다 뭐야? 제로야. 그럼 제로, 이렇게. 여기 제로. 싹 다 제로고, 여기도 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인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올리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gx 그래프야.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그랬더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 되도록 한대.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란 거야? 6이란 거야. 그럼 여기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딱 이게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다만 뭐 기존에 있었던 거에 2배를 해준 게 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2분의 최고차항에서 얼마야? 1이지. 1 곱하기 편차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2 더하기 반대편 편차 k의 2배, 2k가 이건데 그거의 몇 배를 했다는 거야? 2fx니까 2배를 했다는 거지. 곱하기 2를 해준 게 이게 얼마? 이게 6이다. 그럼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약분을 천천히 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약분시켜. 3이야. 이거 8이야. 그러면 얘 얼마야? 2야. 얘 3이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2배의 3분의 2의 2 플러스 2k니까 2도 뽑아내? 그럼 3분의 4에
1 더하기 K. 여기 3이, 그러면 K 더하기 1은 4분 있고요. 해서 K 값은 얼마? 4분 오니까 답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7번, 19번 같은 게 맞았다, 풀어서 맞았다, 계산 열심히 해서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답을 내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차 함수 면접 공식 구도하는, 적용하는 구도, 3차 함수, 튕기고 지나가는 중근과 실근 하나로 갖는 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공식을 적용하는 구도, 그 다음에 절편 공식을 쓰는 구도. 이렇게 해서 풀이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적분과 넓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